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언제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들을 이제 분석해서 전망하는 내용들을 이제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분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지금 이제 바닥 지점을 이제 두고 보고 있는데, 이 바닥을 과거에 이렇게 두 번 정도가 지금 반복됐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이 바닥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매집 단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짧게 빨리 끝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매집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도 매집 단계를 거쳐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렇게 처음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첫 상승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승 시점이 보통 61.8%, 그러니까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의 61.8% 구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매집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이렇게 거치게 됐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61.8% 신기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고점에서 딱 멈췄어요. 지금 현재에도 잠깐 조정에 이제 들어가면서 멈춰 있는 단계죠. 매집 단계라고 보통 이걸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보면 기간을 이제 산정하는데요. 기간을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느냐, 그 과거의 패턴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증가하느냐로 이제 본 거예요. 기간이 이제 이 매집 기간이 갈수록 이제 늘어난다라는 패턴을 보고 있는데, 왜 이런 패턴을 보고 있냐면, 지금 상승하는 패턴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기간도 당연히 이때와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 보면 더 길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의 기간들도 당연히 길어지고 조정의 기간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상승하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각도는 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63도, 51도, 지금 이제 42도로 보고 있는데, 각도는 완만해지고 기간은 더 늘어나는 형태에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집했던 기간을 두고 보자면 21바로 해서 147일을 보고 있죠. 이게 그 주봉 차트로 본 거고요. 147일이 먼저 이 매집 기간이었고, 여기에서는 182일이 매집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는 며칠이 걸릴까, 이걸 이제 계산해 본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매집의 구간에 길이를 서로 비교를 해서 몇 퍼센트가 증가를 했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보니까 23%가 증가를 했더라,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7일에서 182일로 이제 가는, 상승하는 길이가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게 23%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182일에서 지금 이 구간으로 가는 데에는 똑같이 23%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82일에서 23%를 곱하니까 224일 정도가 걸리겠더라 라는 이제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간으로 봐서는 2020년 초 정도 돼야지 여기 고점을 61.8% 구간이 2호 최고점 13,000달러 되죠. 근데 이때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흐름들은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반감기 이슈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과거에 몇 번 이 반감기 이후에 급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반감기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상승하고 돌파하는 시점은 한 224일 정도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그 분석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정도로 활용할 만한 분석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구나 이런 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분석 차트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두 가지 패턴들을 보면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서야 조금 다른 양상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이 더 얕고, 그리고 상승하는 폭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조정도 굉장히 완만하게, 그래서 이제 매집의 단계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 과거에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패턴이고요. 이게 2016년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것과 비슷하게 급격한 상승이 있고 하락이 불트랩이 나오고 다시 크래시가 나오고 이 매집 단계가 지나고 미니 랠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불신이 있고 이 코인은 정말 이제 완전히 별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나쁘게 이제 생각을 하는 여론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근데 요걸 지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하고 이더리움의 현재 패턴을 비교 분석한 거라 좀 신기한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패턴들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많이 지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트렌드가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하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또 갤럭시 노트 10이 클레이튼 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은 이제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이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이름을 딴 클레이튼 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거죠. 지금 카카오와 지금 갤럭시가 뭔가 제휴를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삼성은 이 하드웨어, 이 스마트폰의 강자이고, 그리고 카카오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도 강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클레이튼 폰을 출시함으로써 이 가격은 뭐 한 약 $1,000 수준으로 지금 그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핸드폰을 이제 딱 킬 때 클레이튼이라는 영어 문구가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 블록체인 앱과 암호화폐 지갑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폰을 출시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 버전을 내놓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만 깔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특별히 갤럭시 노트 10하고 완전히 하드웨어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클레이튼 폰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좀 더 추가된 그런 버전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번에 출시된 이제 모델의 스펙은 지난달 출시한 두 개의 갤럭시 노트 10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모델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들에 한해 일정 수량의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가 지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암호화폐 지급용 애플리케이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이제 추가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미 제휴를 어느 정도 맺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폰에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심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블록체인 폰에 대한 개념 및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제적인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삼성에서는 이런 갤럭시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계속 제휴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는 그래도 클레이튼이 많은 제휴사들을 맺고 지금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제휴를 맺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많은 플랫폼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클레이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 갤럭시 폰에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또 이렇게 선두가 된다면 좋은 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체 3대 업체 중에 하나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CTAI 랩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음악 시장을 포함한 아티스트 기반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CTAI 랩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장이 하는 이야기가 SM 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아이돌 중심의 뮤직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스포츠, 여행,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새로운 컬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스포츠, 여행, 모바일 앱 등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SM에서 또 다른 코인들에도 뭐 투자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AI 관련 이런 투자도 했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SM에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토큰 이코노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중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작자들, 저작자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이나 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활동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죠. 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기획사를 통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재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 저작자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보상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SM 엔터테인먼트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음악 산업이 이제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아직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에서 지금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용을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뭐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토큰 발행도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포드의 비탈릭 부텔이 2.0 확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조정만 보이고 있고 상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막 이더리움 망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막 돌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망한다, 비트코인 뭐 사라진다, 비트코인은 뭐 신기루다, 막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완전 용됐죠.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의 잠깐적인 움직임에 많이들 이제 흔들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여론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그 가격에 따라서 계속 그 등락을 보여지고 심리적으로도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탈릭 부테린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더리움 2.0이 지금 프로젝트로 몇 달 안에 지금 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 초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년 초 출시되는 이더리움 2.0에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1.0이 일종의 세계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사람들의 시도였다면 이더리움 2.0은 실제로 세계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2.0은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 2.0과 함께 포스 합의 알고리즘을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샤딩을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그게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냐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겔 그린, 그 브렉시트 등 지정학적 우려에 매주 내 비트코인 1.5만 달러, 15,000달러까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니겔 그린이라는 이분이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 된다면, 만약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합의 없는 영국 유럽 연합 탈퇴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비트코인은 전례 없는 반등세를 연출하고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도 자금이 들어올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그런 안전자산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반등하고 막 최고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그런 단기적인 영향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브렉시트가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전 정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죠.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여기 업체에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역사를 감안하며 현재 비트코인이 새로운 불마켓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정체를 보일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감기 전에는 정체가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그 차트 보신 거랑 좀 비슷하죠. 정체 그 매집 구간에 계속 들어가 있을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석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부분들도 뉴스 보자면, ECB 차기 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원래 총재였는데, 이번에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내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곧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 계속 이분은 암호화폐에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과 그 금융 규제 기관들이 변화가 다 가져올 기회들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성, 프라이버시, 범죄 등의 리스크를 경계하고 적절한 규제를 확립하여 기술이 공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인한 더 큰 사회적 혜택을 인식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IMF 총재 때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들,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실제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발 암호화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준 암호화폐로 이제 교육 목적으로 예전에 러닝코인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IMF 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총재로 있을 때가 만들었던 그런 코인들도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수장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분의 행보들도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플페이도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그 CCN 주최 행사에서 이제 만난 이분, 애플페이의 페니퍼 베일리 부사장이 애플페이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암호화폐를 흥미롭게 생각한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장기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 언급 자체가 애플페이도 암호화폐 자체를 허용하거나 이걸 사용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파장을 또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인 것 같고요. 실제 애플이 예전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깐깐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요즘에는 조금 그런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애플페이가 또 행보를 보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